우리 동네에서 어떠한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업체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나이대별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주로 우리 동네 인터넷 앱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건데, 1차적으로 비중이 네이버가 높죠. 그래서 일단 고객들을 네이버에서 찾게 됩니다. 자, 조사 분석을 하실 때는 이 4가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첫째로 키워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키워드 분석이고, 둘째로 이 키워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각각의 길목에 뭔가 눈에 띄는 이제 업체들이 있죠. 거슬리는 업체들, 네, 경쟁자들이 뭔가 이렇게 딱 눈에 띄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대표 키워드를 통해서 무슨 교대역 맛집이라든지 홍대 맛집이라든지 홍대 햄버거, 아니면 뭐 이런 키워드를 쭉 하다 보면 뭔가 거슬리는 업체들이 있어요. 아, 이것들 봐라 하면서, 네, 그런 업체들을 이제 3곳만 딱 선정을 해보세요. 네, 시간이 뭐 좀 더 되신다고 하시면 더 찾으셔도 되고요. 그런 상위 업체들을 3개만 딱 뽑는 겁니다. 그럼 그 3개의 업체들 중에서 이 3개의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강점들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는지 그거를 찾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강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불만 요소들은 무엇인지, 또한 이런 3개의 업체들의 공통적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통해서, 네, 온라인 마케팅 계획을 딱 수립하게 되는 거죠. 결론. 네, 그럼 먼저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는, 네, 네이버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될지, 구글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될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분석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네이버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이버와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키워드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니는 길목을 사람들이 뭘 통해서 길목을 다닌다고 했죠? 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길목을 막 찾게 되는 거죠. 이런 길목에서 우리 집으로 오게 하려면, 네, 그 키워드를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콘텐츠가 노출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다 보면 뭔가 눈에 띄는 업체들이 있다고 했죠. 네, 많이도 찾지 마시고요. 3개만 딱 뽑는 겁니다. 네, 3개의 업체들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왜 센지를 갖다가 이제 깊게 파보는 겁니다. 자, 분석하는 기준은 4가지만 딱 보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게. 네, 딱 찾고서 어떤 걸로 신뢰성을 어필을 하는지, 온라인 세상에서 신뢰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무언가 전문적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객 배웅만 식객이, 네, 딱 왔다 갔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이 매장 괜찮구나 라고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또 아니면 블로그 후기라든지, 아니면 뭐 방문자 리뷰가 평점이 좋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그런 요소들이 어떤지 보고, 또 아니면 메뉴, 이런 상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고객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아니면 그냥 뭐 걸어간다든지 그 매장에 찾아가서 나오기까지 쭉 그런 경험 속에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찾아보는 거죠. 또 그 안에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촉진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갖다가 4가지로 먼저 딱 보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고객들의 리뷰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마포에서 설렁탕 칩을 하시는 분이 이게 경쟁 업체들을 찾은 거예요. 자, 플레이스에 보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보면 이렇게 매장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고 테마 키워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테마 키워드는 뭐냐면 이 온라인에서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모아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 여기엔 테마 키워드에는 고객들이 가는, 예,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테마 키워드들이 뭔지를 쭉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용 고객들의 이제 연령대와 성별 인기도들이 나옵니다.
어떤 연령대들이 인기가 있는지를 갖다가 저기에서 쭉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대도 볼 수 있겠죠. 아, 이 매장은 가격대가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가격대를 쭉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렇게 경쟁업체 3곳을 쭉 찾아서 여기서 4가지 기준으로 신뢰성은 어떻게 신뢰성과 그리고 차별성, 경험, 혜택을 조사하게 되는데, 자, 신뢰성은 이런 겁니다. 미쉐린 가이드를 2년 연속 선정이 됐다거나, 매장 안에서 수요 미식회 몇 회에 출연했다거나, 생생정보통에 출연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 매장에 많이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플레이스상에서도 어필을 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를 높이는데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첫 부분에 보면은 블로그 리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영수증 리뷰, 그리고 네이버 예약 리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언급을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특징적인 부분들만 쭉 찾아서 이렇게 쭉 봐보세요. 여기에 한번 쭉 써보십시오. 장문의 글이 있으면 거기에서 고객들이 뭐가 좋았다라는 내용들이 딱 있을 겁니다. 그럼 핵심 단어들만 몇 가지만 쭉 뽑아보세요. 이렇게 쭉. 반복적인 단어들만 뽑아보고 그 안에서 어필하는 이런 신뢰성과 차별성, 거긴 주차가 편했는지 불편했는지, 아니면 가니까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4가지 포인트로 이 4가지 항목만 딱 보시면 되십니다. 이게 다 온라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보라고 했죠. 또 그럼 또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먼저 내용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언급되는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포인트들을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신뢰, 차별성, 편의성, 지하철역과 가까워서 좋았다. 아니면 너무 주차가 불편했다. 교통이 좀 불편하고 반찬에 너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도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벤트는 뭘 주더라. 그럼 서비스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3개만 똑같이 3개의 업체를 이 관련된 시트에 그대로 다 이제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사진도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가까운 곳이라고 하시면 직접 한번 매장에도 탐방을 갔다 오셔가지고 써보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1차적으로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먼저 수집을 하셔가지고 저기에 한번 쭉 입력을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우리 매장은 어떠한 걸로 신뢰성을 어필하고 있고, 그리고 차별성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뭔가 이런 어필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은 편한지 불편한지, 테이블은 편한지 불편한지, 이벤트, 그리고 또 우리 매장도 마찬가지로 리뷰를 통해서 고객들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살펴보라는 거죠. 또한 이런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리뷰도 살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망고 플레이트나 아니면 다이닝 코드 같은 그런 음식 관련 앱들을 통해서도 쭉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3개의 매장들을 쭉 분석을 해보고 우리 매장을 분석을 해보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요.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 경쟁사들의 이제 약점들도 한번 쭉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경쟁사들 중에서 그런 단어들을 다 입력을 하고 다시 요약을 해서 경쟁사들의 공통적인 강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3개의 업체들 통해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약점들, 온라인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약점들, 그런데 이런 약점들을 우리 매장에서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온라인 마케팅 컨셉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계속 그러면 경쟁사에서 못 해주는 것 같다, 우리 매장은 계속 언급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런 매장들은 안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블로그에도 언급을 해주고 플레이스에도 언급을 해주고 인스타에도 언급을 해주고 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죠. 우리 매장만의 강점과 약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자 극복 방안. 자 여기는 마포에 있는 설렁탕집을 오픈을 했는데 아까 쭉 자료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업력이 오래된 이미 맛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인증 업체한테 이렇게 뭐 미쉐린 가이드라든지 블루리본 서베이 같은 곳에 계속적으로 인증을 쭉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약점이 명확하게 신생 업체 같은 경우는 딱 나왔죠. 그런 공신력 있는 업체한테 뭔가 인증을 받을 필요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경쟁사들의 약점이 뭐였냐면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딱 보니까 그냥 문 열고 오래됐으니까 그냥 재구매하겠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네이버가 됐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고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쭉 써보시다 보면은 한번 정리가 쭉 되실 거예요. 이게 뭔가 막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를 찾아서 쭉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쭉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온 부분이 일단 뭐 블로그 후기 작업을 하고 네이버 이런 서비스 채널들 같은 경우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젊은 층들의 유입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을 운영을 하고 좀 더 월별 시즌별 이벤트를 해야겠다는 이런 전략들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딱 나온 상태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쭉 하시면은 좀 더 이제 분석을 통해서 한 거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